배 대표님, 네. 국민의힘은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당도 활성화되는 모습이고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세가 서울 민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라나요? 글쎄 이제 그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의 인기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연동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안 되고 있다는 거, 안 되고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거.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거죠. 상승. 말 그대로 뿜뿜뿜뿜 뿜뿜뿜뿜뿜뿜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불을 뿜고 있어요. 소포.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하라. 하락 오히려. 예,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요. 대통령과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의 국정평가야 윤 대통령이 마땅히 이 대응을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근데 예.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맡고 있는 거니까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동조화가 돼야 되는데 딱 우리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용산과 팔공산을 넘어가야 된다. 예. 두 산을 넘어가야 된다. 두 산을 넘어야 하는데 투 마운틴 클라이밍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두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용산은 뭐냐면 결국 김건희 문제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이 과감하게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부담이 안 되게 한 위원장에게 부담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공원 803입니다. 803. 결국에는 이 영남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한 위원장도 왜 보관이 없겠습니까? 예. 전략이 없겠습니까? 또 설계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한 위원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대통령이 절대 당무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당에서 공천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의견을 나누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용산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803은 영남을 말씀드린 그렇죠. TK예요. 예. 자, 전략 공천해서 좀 물갈이를 하긴 해야죠. 안 그러면 중진이 바뀔 수는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걸 시끌벅적 요란스럽게 하느냐. 물밑에서 다 조율을 해서 그래도 한 위원장이 혁신을 하는 그런 공천의 주도권을 쥐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산과 803을 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되냐면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왜? 2월은 공천의 달입니다. 예. 이번 달은 공천의 달이에요. 그러면 그 효과가 3월 지난번에 4년 전에 이 총선 때도 그때 코로나 국면이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3월 중순 넘어가야 판도가 나왔어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순이나 셋째쯤 돼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면 한 위원장의 인기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가까이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견인이 되겠죠. 예. 외연이 확장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 위원장의 인기는 참 대단했는데 아 국민의힘은 결국 못 따라오더라. 대통령은 안 도와주더라. 804는 야속하더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잠깐 또 소개를 하면은 결국은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은 세계일보 조사에서도 예. 자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도 26대 26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전에는 조금 한두 포인트라도 낮다가 이제는 거의 이제 똑같아졌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난 여론조사 NBS라든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직무 수행도 여기에 있어서는 뭐 35대 52로 그렇죠. 월등하게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갤럽 자체조사 25, 26일에 나온 자체조사에서도 긍정이 31, 부정이 63이었어요. 그러면 세계일보가 조사한 28, 30일 지난달 그래갖고 1일날 발표한 거 보면은 긍정이 30일, 부정 64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같은 조사 기관이죠. 예. 또 하나는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가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28, 31, 65%입니다. 사과. 네, 맞습니다. 사과 필요 없다 24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25, 26일 날 조사한 것에서는 사과해야 한다가 56이고 필요 없다가 37이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자꾸 숫자가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요구가 60% 이상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안 사라져요. 네. 이거는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에이 그거 뭐 함정 몰카 아이가 막 치아프라 막 아이씨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60% 이상 넘는 거는 퉁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30년간 데이터 분석을 해왔던 배종찬 소장, 배추도사가 말씀드리는 분석드리는데 60%가 넘는 건 퉁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이건 해결을 해줘야 해결해줘야 해결해줘야 되고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고 박사님께서 자 차기 정치 지도자가 한동훈 26, 이재명 26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의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한동훈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네, 계속 근데 올라가죠. 이재명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한동훈이 앞으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확장성이 있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 이재명은 26이지만 앞으로의 확장성을 보면 이재명 외에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쪽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뚜렷하게? 없어요. 네, 없죠. 그런데 왜 한동훈은 26이냐? 한동훈 외에도 오세훈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또 홍준표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있고. 네. 근데 이걸 다 모아버리면 30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한동훈 쪽으로 수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고 한동훈이 잘 되느냐는 한동훈이 잘 돼야 국민의힘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31이에요. 네. 대통령 지지율 31로 선거를 가면 지지요. 이건 100%. 아예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쪽으로 총선에 힘이 실리려면 용산과 804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한동훈을 깔아 뭉개버린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죠. 공도동망이에요.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제일 반길 사람이 누굴까요? 반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더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입니다. 예. 김정은이 볼 때는 완전 다 무너졌네? 집권여당 다 무너졌네? 얼씨구나? 그렇죠. 그래서 집권여당 다 무너져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뭐 이제 별로 공포스러울 일도 나만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죠. 따놓은 손아귀에 당상이 딱 쥐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게도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는 뭐 해결을 하고 가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KBS라든가 이 방송 대담으로 이 뭐 사과가 아니라 입장 표명을 한다고 했는데 하려면 설 전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됩니다. 설 밥상에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례상에. 늦어도 7일 날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월 7일에는. 예. 여기서도 사과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해야 됩니다. 뭐 몰카 함정이다 이 얘기만 해갖고는 오히려 부정 여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대통령실이 그런 여론 정도는 알겠죠. 그럼요. 예. 확실히 사과를 해야 대통령 합니다. 참모는 어떤 내용을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뭐 민주당의 공세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있을지 몰라도 이때는 참모는 뭘 줘야 되냐면 이 대통령의 대담 내용은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여하튼 대통령의 내 배우자의 일로 그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어떤 논란도 없도록 만들겠다.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리 그런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총동원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죠. 국민들은 제발
대통령 국정 운영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해든 의심이든 간에 뭔가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논란이 없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초심으로 좀 돌아가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렇게 되면 용산은 일단 넘는 거고. 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넘어야 할 게 예. 팔공산이고 그것은 이제 공천 문제란 말이에요. 공천. 그 중에서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도 35, 장차관도 17, 52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그런 상황들이고 영남에서 물갈이를 대폭적으로 해야 쇄신 공천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확실하게 좀 백업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못 옵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항상 저도 방송을 할 때 우리 고 박사님이 방송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도 않을 분들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전문가로 와서 방송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오늘 주제가 뭐다. 취지만 서로 공감하면 예. 돼요. 그리고 네가 해. 네가 알아서 해. 우리 한심 윤심 아니니 윤심 만심 아니니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 아니냐. 그럼 끝날 일이에요. 이걸 그렇습니다. 가지고서 무슨 이철규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영 의원이 뭐 윤심팔이야 어쩌고 뭐 이거 망합니다. 하지 마세요. 낙하산 가만히 좀 검사 낙하산 공천으로 망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취지를 공감했으면 한 위원장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전략 공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필요하고 영남을 전략 공천하고 공천 혁신을 해야 수도권의 여론이 좋아질 수 있고 바보가 아닌 이상 알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원희룡, 김경률, 윤희수 또 유승민까지도 지금 예. 발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도 국민들한테 다 유권자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호응 받는 겁니다.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감이 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영남으로 확산을 해야 그럼요. 예, 거기서 쇄신공천을 해요. 정치인들은 누구로부터 박수를 받을 때 가장 잘하는 겁니까? 국민한테 국민들입니다. 받아야죠. 국민한테. 국민들입니다. 자기들끼리 박수 치면 뭐. 그럼요. 의원총회에서의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는 정치인이 따봉 엄지척입니다. 그런 공천이 돼야 총선에서 이깁니다. 그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